자, 반갑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주주님들 장 선생입니다. 자, 이번 주말을 통해서 우리 포스코홀딩스 주주님들께 또 전달드릴 말씀이 몇 가지 있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켜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참고할 만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일이면은 여러분들이 뭐 끝까지 못 듣는 거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주말에 올리는 영상 있잖아요. 주말에는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 시간이니까 처음부터 귀찮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편안하게 그냥 들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포스코홀딩스 그 외에도 어떻게 투자를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 좀 많이 얻어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초반에 포스코홀딩스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될 만한 이야기도 몇 가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철강 같은 경우에는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에서 90일간 이제 세금을 보류함으로써 유럽도 이제 조금 보류를 더 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은 조금 이런 과열 상태가 가라앉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약간은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이제 트럼프가 관세 유예를 했잖아요. 90일 동안. 근데 거기에서 철강이랑 차 같은 경우에는 25% 개별 관세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유예를 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불편한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한 철강주들, 차 관련주들 그런 것들이 금요일에 조금 많이 좀 하락을 해줬었던 분위기로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 같은 경우에도 뭐 현대차 같은 애들, 뭐 그리고 기아 같은 애들 이런 애들도 하락이 좀 많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클로즈하게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알래스카 주지사 같은 경우에 이제 LNG 사업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한국이랑 협상을 하기 위해서 또 다음 주 보시면은 18일에 방한을 다시 합니다. 지난 협상 때는 참여하겠다고 나선 기업이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방한할 때는 이제 관세에 대한 협상을 토대로 이제 또 참가하려는 기업이 하나 둘씩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18일이면은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때 어떤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금요일 전에 주가가 또 스멀스멀 올라오는 LNG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스멀스멀 올라와주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거 안 좋은 거 조금 혼재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첫 번째 관세가 상호 관세가 90일 유예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재개가 되는 날을 정확히 따지면은 7월 9일이에요. 7월 9일. 그러면은 지금 4월 11일이니까 딱 3달 남았죠. 7월 9일에 유예가 이제 풀리고 다시 이제 재개가 되는 건데 그 전까지 각국에서는 미국이랑 협상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제 트럼프랑 직접 영어 통화를 하면서 이제 조선이랑 LNG 쪽으로 이제 협력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하면서 굉장히 좀 센티먼트적으로 주가들이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금요일 엄청 좀 많이 올라와줬었고 LNG 같은 경우에도 뭐 휴스틸이나 넥스틸이나 최근에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게 조선이랑 LNG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LNG의 모멘텀을 포스코홀딩스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요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자,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섹터 있죠. 지금은 딱 이게 조선인데 왜 어떻게 해서 우상향을 할 수 있냐면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실적 자체가 우상향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긍정적인 모멘텀이 존재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주가 자체가 장기 이동 평균선 위에 있어야 한다. 이거 제가 항상 말하죠. 이 세 번째 요거는 제가 맨날 말해요. 이거 장기적으로 상향을 하려면 장기 이평선 위에 주가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자체가 우상향하는지 조선 기준으로 일단 한번 볼게요. 실적 자체가 우상향합니까? 자, 제가 항상 강조드렸었던 HT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자,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이 연간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쭉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조건, 실적 우상향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도 올라가는 게 있지만 미국 쪽으로 조선에 대한 러브콜이 오고 있습니다. 자,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 조선 산업 자체를 견제를 때려버리고 있어요. 항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법규를 발의를 하면서 중국 조선사를 아예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중국 조선사가 글로벌 조선 시장 점유율이 한 50% 정도 되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 이걸 완전 배제시켜버리면 지금 남은 시장은 한국과 일본밖에 없는데 일본 상선 시장 조금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적으로는 한국밖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도 긍정적이죠. 자, 그리고 주가 자체가 장기이동 평균선 위에 있어야 된다. 이거에 제일 또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장기 평선 위에서 쭉 놀아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현대미포, 마린 뭐 이런 애들도 다 보시면은 장기 평선 위로 올라와 주면서 계속 놀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이 계속해서 된다. 자, 근데 이게 예전에는 포스코홀딩스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었어요. 보시면은 좀 뒤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포스코홀딩스도 똑같았죠. 장기이동 평균선 위에서 이렇게 주가가 노니까 우상향이 일어났었던 거고, 이때 당시에는 실적도 좋았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당시 실적 어땠습니까? 보시면은 우상향을 쭉 했었습니다. 21년도, 20년도 이때 당시에 22년도 또 뭐 나쁘진 않았어요. 코로나 당시 때보다는 나쁘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실적도 괜찮았고 장기이동 평균선도 좋았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모멘텀도 좋았죠. 뭐였어요? 2차 전지 시장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다 맞았었던 때가 2023년도 때였었고, 지금은 여기에 맞는 게 이제 2024년도부터 해가지고 조선이 맞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기준만 딱딱딱 두고 보시면은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 기준으로 포스코를 한번 딱 보도록 하면 어떤 느낌으로 보면 되냐면요. 자, 일단 실적부터 봅시다. 포스코홀딩스의 실적 2024, 5, 6, 7년도 여기만 보면 되겠죠? 실적은 천천히 우상향을 하는데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상향은 아니더라도 천천히 우상향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 부분은 일단 오케이. 자, 그다음에 모멘텀적인 부분. 모멘텀은 조금 갈려요. 일단 철강 부분을 보면은 이제 중국의 이제 물량 감산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LNG 부분에서 철강 파이프라인이라든지 LNG 터미널 관련해가지고 이건 모멘텀도 좋습니다. 다만 약간은 노이즈가 낀 거는 뭐냐면 철강에 대한 이 관세 부분 요것만 조금 빠지면 좋은데 요게 조금 해결이 되면은 포스코도 조금 상방으로는 가볍게 조금 튈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가 자체가 장기이동 평균선 위에 있어야 된다. 요거는 아직까지는 지켜주지 않고 있죠. 보시면은 장기이동 평균선에 오히려 막혀가지고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가 다시 여기로 뚫어주면은 3번 조건도 만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는 이제 철강에 대한 관세 그리고 3번을 아예 해소를 시켜버리면 포스코도 다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포스코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종목들도 요 세 가지 기준만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시켜서 그 종목을 바라보면은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은 갖다 버려야 되나 약간 요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여러분들이 한번 써먹으면 되겠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번 주말에는 좀 이 정도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주말이 지나고 이제 월요일이 다시 열리게 되면은 이제 포스코 주가도 이렇게 등락폭이 시작이 될 건데, 다음 주부터는 제가 영상 제작 자체를 여러분들 평단 기준에 맞춰서 브리핑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포스코홀딩스 평균 단가 조사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보시면 20에서 30만 원 구간은 5분 정도, 30에서 40만 원 정도는 25분, 40에서 50만 원 10분 정도고 있고요. 그다음에 5, 60만 원은 한 분 정도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다음 주에는 브리핑을 해드려 볼까 싶은데, 일단 주말 지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모수가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참여자 수가 많아야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말까지는 여러분들 평균 단가 조사를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고정 댓글을 보시면 스크롤을 잠깐 내려보시면 고정 댓글에 네이버 폼 링크가 있어요. 그걸 눌러보시면은 이런 창이 나올 거예요. 포스코홀딩스 구독자 평균 단가 조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평균 단가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그에 맞는 방향으로 영상 브리핑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대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드리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평균 단가 체크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싹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평균 단가 위치에 있는 구간에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밑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은 저희 참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집계가 많이 나온 이 구간 기준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브리핑을 드릴 거니까 많은 분들 포스코딩스 보유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참여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그래도 제가 뭐라도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작성해주신 구독자분들께는 평균 단가에 맞는 간단한 솔루션, 개인 평단에 맞는 뭐 추가 매수 가격대라든지 아니면은 익절 가격대라든지 요 정도 하나 정도는 한번 맞춤형으로 제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해 주시면은 요 특정까지 한번 제공을 해드리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번 주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요 세 가지 아까 보여드렸었던 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향후에 투자에도 여러분들이 고민 없이 걱정 없이 투자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뭐 캡처를 하시던지 아니면 뭐 노트에 메모를 하시던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은 좋겠다라는 말씀 들어보면서 이번 주말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분들이랑 좀 맛있는 거 드시고 날씨도 좀 좋은 비가 오죠. 비가 오니까 집에서 조금 뭐 맛있는 거 드시고 유튜브로 좀 재밌는 영상도 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